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건축주가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다양한 상담들 중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특히나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꾸며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주분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원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얽힌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의 타이틀은요, 건축주와의 오해 아닌 오해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주 분께서 의뢰하신 부분인데, 용도 변경을 보시면 용도 변경은 건축주 분께서 자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당연히 건축주 분께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용도 변경을 의뢰하셔가지고 진행하면서 건축주님과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상담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담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주님께서는 다주택자셨습니다. 종로구에 주택이 하나 계셨고요. 그리고 석관동에도 이렇게 주택하고 근생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래도 주택이죠. 주택이 두 개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시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석관동에 있는 이 주택하고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원하셨고요.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주택에서 근생으로 하면 용도 변경 허가 사항이고요. 역으로 근생에서 주택으로 하면 용도 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도 변경을 딱 의뢰를 받으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주차 대수, 그리고 정화조 용량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차 대수와 정화조, 특히나 정화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오해의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주차 대수를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그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석관동에 있는 주택하고 근생이 사용 승인이 5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자, 보시면요,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꾸면요, 여기 보시면 5년 사용 승인이 지나도 주차 대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게 되면 사용 승인이 5년이 지나면요, 주차 대수에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생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거에 일단은 주차 대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여쭤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근생으로 바꾸고자 하셨잖아요. 근데 근생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라는 게 어떤 건 커지고요, 어떤 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생에도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건축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건축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휴게 음식점, 점심엔 간단한 식사류와 저녁엔 식사, 주류, 이렇게 휴게 음식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팁으로 이 둘 중에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제 생각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가서 보시게 되지만 정화조 용량이요, 산출하는 산출 개수가 똑같습니다.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똑같이 늘어납니다. 똑같이 면적에 맞게 인원수가 산정이 되는데 같은 크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휴게 음식점은요, 자, 여기 보시면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 아시죠?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알코올 성분으로 된 것을 판매할 수 있고요, 휴게 음식점은 이 알코올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알코올이 가능한 것은 휴게 음식점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을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정화조 용량을 산출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량 발생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할 때요, 요 표를 가지고서 누구나 이렇게 산정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한번 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N은요 인원수고요, 여기 0.175,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면적입니다. 에어리어로 해가지고요, 요거를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가진 거에 대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지 않으면 청소 이행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청소를 한 번 하는데요. 그 서류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하면 나 1년에 2번 하겠다. 그러면 2배까지는 청소 이행각서로 가름이 됩니다. 하지만 2배가 넘어버리면 청소 이행각서로 되지 않고요. 정화조를 증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으로 하시게 되면 정화조 용량이 2배가 초과하여 별도의 정화조를 증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건축주님께서는 정화조 증설은 공사비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해 아닌 오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음식점으로 하려면 정화조를 증설하셔야 되는데 정말 증설을 못 하시는 것이냐라고 여쭤봤고요. 건축주분께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다주택자고 그리고 세금 관계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주택 부분 근생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조 증설이 필요 없는 그린생활 시설 중에 소매점은 제가 소매점을 산출해 봤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그랬더니 2배 안에 들어가서 정화조의 증설이 없이 청소 이행각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랬더니 건축주님께서 흔쾌히 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택을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2월 24일 이렇게 9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여기에 음식점이 보이시고 저는 건축사 여기에는 이제 소매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축주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 허가 시 여기 보시면 서류상만으로 용도 변경을 음식점으로 하지 말고 소매점으로 하면 정화조 증설 없이 내가 원하는 음식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저의 생각은 어땠냐면요. 용도 변경을 처음에는 음식점으로 원했지만 다주택자시고 정화조 증설을 못 하시니 그린 생활 시설 중에 소매점으로 변경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택에서 그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확정을 해가지고요.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을 완료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대장을 열람해가지고 주택에서 소매점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서 요것을 건축주님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석관동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그려서 그리고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한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 캐드로 컴퓨터로 이렇게 캐드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린 도면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봐야 뭐 쓸 일이 없어가지고요. 건축주님께 나중에 또 뭔가 용도 변경을 하실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건축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네, 이 자료는요. 용도 변경을 하시기 전에 건축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화조 용량이었잖아요. 자, 보시면 왜 같은 근생 시설인데 뭐 소매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 다 같은 그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정화조 용량이 이렇게 다를까? 자, 참고로 하시면 요 근생에 대한 주차 대수는요 같습니다. 무슨 시설이든 그린 생활 시설이면 그 주차 대수를 산출할 때 똑같이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린생활 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네, 여기 보시면요. 그린생활 시설에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슈퍼마켓, 일용품, 그리고 대중음식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것들.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배달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의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는 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네, 똑같은 그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린 생활 시설 중에 배달 음식점 있죠? 여기 보시면 배달 음식점인데 여기 보시면 인원 산정식 해가지고요. N은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0.15, 그다음에 A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면적이죠. 면적으로 산출하는 요게 식입니다. 휴게 음식점은 0.175 그리고 배달 전문점은 0.15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같은 근생 시설이지만
휴게 음식점의 정화조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용도별 있잖아요. 제가 전장에 보셨던 그린생활 시설에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정화조 용량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부 시설별로 정화조 용량이 다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기존 용량이 10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이었어요. 100. 그러면 그냥 정화조 용량은 증설도 필요 없고요. 청소 이행각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100이었는데요. 2배 이내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에서 소매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산출했더니 2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조 증설 없이 청소 이행각서, 원래는 1년에 한 번 청소하는데 나는 2번 할게 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정화조 증설 없이 가름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존에 100이었는데 이게 2배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청소 이행 각서로 되지 않고요. 반드시 정화조를 추가적으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용도 변경 시 원하는 시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요. 충분히 건축주분님께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하실 때 건축사분님과 그리고 건축주분님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